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당신의 근육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순간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근육량을 잃고 있습니다. 심한 통증이나 몸에서 보내는 경고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일이 힘든 일이 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갑작스러운 낙상이 골절로 이어져 삶을 영원히 바꾸고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세 이후에 가속화되는 근육량과 근력의 점진적인 손실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자연스럽게 몸에서 1에서 2%의 근육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특히 식습관 같은 일부 습관은 이 과정을 40배나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조기 쇠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게 다뤄져야 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일부 음식들은 처음에는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근육에 숨겨진 적이 되어 근감소증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적들은 근육량 손실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 조직 회복을 어렵게 만들어 몸을 더 취약하게 하고 움직임을 잃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노인 근육에 특히 해로운 5가지 음식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놀랄 준비를 하세요. 예상치 못한 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 중에는 아마도 당신 주방에 있을 과일과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채소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목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나요? 그렇다면 계속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알게 될 내용은 당신의 건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탁에 있는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고전입니다. 빵집과 주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흰 빵과 정제된 밀가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흰 빵 정제된 파스타 커피와 함께 먹는 쿠키 산업용 파이 및 가공된 밀가루로 만든 모든 제품입니다. 익숙하죠? 이들은 무해하고 식단의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맛과 부드러운 질감 뒤에는 노인의 근육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해로운가요? 정제된 밀가루는 가공 후 거의 모든 영양소가 제거됩니다. 섬유질, 비타민, 비군, 미네랄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전분과 당분뿐이며 이는 특히 노인의 근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육을 약화시키고 지구력을 감소시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흡수됩니다. 몸은 거의 즉시 이를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이라는 당 조절 호르몬을 대량 분비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혈당 변동은 전신염증을 유발하여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고 근육량과 힘의 나이 관련 감소인 근감소증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혈당 변동은 또한 근육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여 근육 회복과 성장을 저해합니다.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잦은 인슐린 급증은 이러한 영양소가 필요한 조직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근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 묘근육 발달 대신 지방 축적을 위한 대사 환경을 만듭니다. 몸은 빈 탄수화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축적하여 근육을 약화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 관절과 약해진 근육에 부담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식단과 인슐린 저항성,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 감소 상태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신체 효율성 감소로 인한 근육량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이나 파스타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에너지를 위한 더 현명한 식품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흰빵 대신 통곡물 빵 예를 들어 호밀빵이나 귀리빵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섬유질과 곡물의 영양소를 온전히 유지합니다. 파스타를 좋아한다면 통밀 파스타를 선택하거나 렌틸 콩병아리 콩 퀴노아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체제를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음식에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닭고기나 생선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곁들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이러한 변화는 근육량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생산적인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여 부담을 견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형적인 아침 식사를 상상해보세요. 토스트 커피 그리고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 건강에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오렌지 주스가 비타민C의 공급원이며 면역력의 동맹자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제품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렌지 주스가 다른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 주스처럼 노년층의 근육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 속 과당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렌지 주스뿐만 아니라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및 천연 섬유질이 없는
다른 과일 주스 음료도 포함됩니다. 왜 이런 주스들이 해로운가요? 그 이유는 과당 때문입니다. 신체가 포도당과 다르게 처리하는 특별한 종류의 당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섬유질 없이 액체 형태로 많은 양의 과당을 순식간에 섭취하게 됩니다. 섬유질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줍니다. 섬유질이 없는 주스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켜 상승 후 하락을 초래하며 있는 피로와 근육 상태 악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과잉 섭취 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은 지방간의 발달을 촉진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근육을 손상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과도한 과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의 아미노산 흡수를 저해하여 근력과 회복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과당이 다른 당류와 달리 뇌에서 포만감 신호를 활성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신 후에도 아마 배고픔을 계속 느껴 탄수화물과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어 염증과 근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과일을 먹으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렌지의 천연 섬유질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당의 방출을 조절합니다. 과일을 씹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섭취량이 제한됩니다.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에서 4개의 당분이 들어있어 한 번에 소화하기에 너무 많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감귤 맛을 좋아한다면 껍질과 섬유질이 포함된 스무디 예를 들어 오렌지 껍질 스무디나 저당분 베리 스무디를 시도해보세요. 또 다른 선택지는 당분 함량이 낮고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블루베리나 키위 같은 통과일입니다.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레몬 한 방울을 넣은 물이나 근육에 더 유익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가공된 집에서 만든 주스보다 좋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햄소시지 그리고 소시지 같은 빠르고 편리한 제품을 선택합니다. 살라미나 베이컨은 오랫동안 노인들에게 편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조리하기 쉽고 맛있으며 근육 힘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공된 소시지 제품은 근육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그 해로움이 몸에 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위험은 방부제인 아질산염과 질산염에서 시작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보존 기간을 늘리고 소시지에 분홍색을 부여하지만 근육에 해롭습니다. 연구들은 아질산염을 자주 섭취하는 것과 근육세포의 만성 염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이는 근육 파괴를 가속화하고 회복을 악화시킵니다. 근육염증은 회복을 늦추고 소시지나 베이컨을 먹을 때마다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힘과 지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소시지 제품은 포화 지방과 때때로 숨겨진 트랜스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저품질 제품에서 동맥을 막습니다. 막힌 동맥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감소시키며 이는 근육 조직의 회복을 늦춥니다. 혈액 공급이 나빠지면 근육은 위축되기 쉽고 힘과 부피를 잃으며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위험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시지 제품의 나트륨 과잉입니다.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되지만 명확한 증상 없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수는 근육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육의 효율성과 운동 후 회복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소시지 제품은 근육 기능을 방해하여 경련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 능력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건강과 컨디션에 영향을 줍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먹은 후 강한 갈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소금과 첨가물로 인한 균형 회복을 위해 몸이 물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소시지 제품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품질이 낮습니다. 종종 전분과 밀가루로 희석되어 영양가가 떨어지고 근육에 대한 이점이 줄어듭니다. 생선이나 계란 같은 천연식품과 비교할 때 소시지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최소이며 다른 성분의 해로움을 보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맛있고 건강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저지방 고기 예를 들어 집에서 조리한 닭고기나 칠면 조첨가물과 방부제가 없는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며 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계란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저렴하고 조리법이 다양하며 근육과 전신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렌즈콩과 병아리콩 같은 콩류와 아몬드 오드 같은 견과류가 적합합니다. 이 제품들은 소시지 제품에 포함된 유해한 화학 첨가물 없이 단백질을 제공하며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세요.
채소를 먹으세요. 이 조언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며 채소는 좋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슈퍼푸드로 여겨지는 한 가지 채소가 잘못 섭취하면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시금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시금치는 뽀빠이 같은 캐릭터 덕분에 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를 날 것으로 과도하게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제는 시금치와 근대 같은 다른 녹색 잎에 포함된 자연물질인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소화 과정에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결합해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부용성 결정체를 만듭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지구력 및 신체 운동 후 회복에 중요합니다. 옥살산 때문에 미네랄이 근육에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손상되어 피로 경련 시간이 지남에 따른 힘 감소가 발생합니다. 체내에서 옥살산은 신장 결석 형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옥살산은 체내 미네랄 균형을 방해하고 근육의 에너지 공급원인 ATP 생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근육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ATP가 없으면 근육은 더 빨리 피로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특히 생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시금치를 조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볍게 데치고 물을 버리면 옥살산 함량을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금치의 영양소가 근육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더 잘 흡수되어 그 이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피해야 할까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적당량의 조리된 시금치는 철분, 비타민 K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조리와 적당한 섭취가 핵심입니다. 생시금치를 좋아한다면 주 1에서 2회로 섭취를 제한하세요. 생시금치를 참깨 아몬드 저지방 유제품처럼 생체 이용 가능한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여 옥살산의 영양을 상쇄하세요. 녹색 채소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케일로 콜라 샐러드는 옥살산 함량이 적고 근육에 위험 없이 유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변화는 미네랄 균형과 근육 힘을 유지하여 건강과 지구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목록을 마무리하며 보편적인 인기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각성 음료가 아니라 유익한 항산화제의 원천입니다. 하루는 감각을 깨우고 에너지를 주는 각성 음료 한 잔 없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섭취할 때 입증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제를 포함하며 일부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면 근력에 숨은 적이 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커피의 영향은 근육 약화가 올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커피가 근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커피는 강력한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수분을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하게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 수축과 경련 예방에 필요합니다. 없으면 근육은 탄력을 잃고 마모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생성을 자극합니다. 증가된 코티솔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조직을 파괴합니다. 동시에 단백질 합성이 감소하는 데의 과정은 근육이 회복되고 강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근육 회복을 늦춥니다.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고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강화됩니다. 근감소증이 가속화되지만 당신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둘째, 과도한 커피 섭취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좋은 수면은 근육 회복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성장 호르몬과 같이 손상된 근섬유를 복구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이 방해받아 근육과 몸 전체의 회복 효율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휴식의 질을 저하시켜 회복 단계의 수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회복이 적으면 장기적으로 근육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흔한 습관으로 카페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합니다. 이는 코티솔 수치와 체내 산도를 높여 근육과 뼈에 해롭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근육과 뼈를 손상시킵니다. 균형을 찾기 위해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조절하고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아침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이 코티솔 수치와 산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권장됩니다.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세요. 하루 동안 추가 수분 섭취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녹차나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카페인이 적고 근육에 좋은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카모마일과 루이보스 같은 허브차도 몸 건강을 지원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씨앗견 과류살은 잎채소 등으로 이른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권장사항을 따르면 근육과 뼈의 힘과 건강을 희생하지 않고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컨디션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가지 조용한 살인자가 노인의 근육을 파괴하여
상태 악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첫 두 가지 살인자에 대해 요약해 봅시다. 흰 빵과 정제된 밀가루는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량이 아닌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이는 건강과 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렌지 주스와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간에 부담을 주고 근섬유를 손상시켜 근력과 전반적인 체력과 지구력을 감소시킵니다. 화학물질과 지방이 가득한 가공 소시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운동 후 회복 과정을 늦춥니다. 과도한 생시금치 섭취는 근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과도한 커피 섭취는 체내 영양소를 빼앗고 건강과 에너지에 중요한 야간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일상 식단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삶에 중요한 독립성과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